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변하는 하나의 길목에 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이제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대로 9월 이전에 여러분들은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빅픽처의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또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미 2022년도에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종합주가가 밑으로 급락하는 장세에서 종목군단들은 계속 오늘의 주도주 있었지만 시장이 내려가니까 벌 수가 없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종목의 수익률을 전투에 비유한다면 전체 빅픽처에 그러면 전쟁입니다. 내가 전쟁에 승리해야, 즉 이게 어떤 시장의 흐름이 상승 추세에 있는지 하락 추세에 있는지, 또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설령 전투에 져도 전쟁에 이길 수 있고, 결국 여러분들은 전체 계좌 수익률이 플러스가 나오기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걸 관과하기 쉽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매의 눈으로 전체 큰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역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상회의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국 시장을 뭐 CPI다, PPI다, 제로팔이 무슨 얘기겠다라고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 큰 빅픽처의 그림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 속에서 역시 여러분 아마 가장 헷갈렸던 것이, 오늘 PPI도 헷갈렸겠지만 CPI에서 이거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주가가 밑으로 급락을 줬다는 거죠.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태를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단 먼저 CPI에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세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9월 금리 인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타날 것인가도 대비주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콕콕콕 집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정리해 두셔야 앞으로 나오는 어떤 물가 지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을 보시면 어제 주가가 크게 내려갔는데 오늘은 위로 올라갔죠. 아마 이 정도면 저희 수강생 여러분들은 단어 하나가 떠오를 겁니다. 근데 올라갔을 때 여기 또 중요한 거예요. 주가가 위로 올라갔을 때 어떠한 각도로 얼마만큼 강한 탄력을 보면서 올라가냐에 따라서 이 올라갈 때 내가 물량을 좀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다가 더 실어줘야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인데요. 요 물세비 파동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물세비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강가에 나가서 돌을 던지면 돌이 쭉 가다가 물표면에 닿고 이렇게 튕겨 올라가죠. 물표면에 닿은 다음에 이렇게 탁탁탁 튕기는 거, 요게 소위 얘기하는 물세비 파동이거든요. 이걸 모르면 지금 장에서 당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걸 알면 내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알아요. 내가 만약에 요번에 내가 리스크를 관리했는데 얘가 만약에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갔어. 그러더라도 다음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물세비 파동을 이해하는 것이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 못 드리면 나머지는 너튜브에서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월, 제가 매번 9월 그러는데 참 오래됐습니다. 올 연초 이후에 여러분께는 여러분들 그래도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가 가장 우리가 매매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산수입니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히 뭐 미국 시장 같은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동안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갓비디아, 또 뭐 테슬라, 여기를 중심에서도 꽤 많이 왔고요. 특히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마련하려면 스파를 꼭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4%의 법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얘를 이해했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투자 인생이 조금씩은 바꿔지지 않을까라는 자부심도 느끼게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9월에 최대의 변수, 우리가 이 CPI와 PPI를 보면서 이제 최대 변수는 무엇일까? 이것도 우리가 보고 계속 그 나오는 숫자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우리가 실패가 없는 성공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항상 그런 얘기 하죠. 내가 미국을 투자하면 당연히 미국을 보고 있는데, 내가 미국을 투자하지 않으면 미국 자체 얘기하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혼자 본인만 소외된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미국을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한번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말장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주말장이 주가가 개파락으로 확 떨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코스닥도 주가가 푹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주말장이니까 목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CPI에 관련된 지표가 나왔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반대줄을 주면서 밑으로 훅 빠졌죠. 이게 그대로 국내 시장에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월요일 날 아침에 최소한 아침 시초가에 만약에 이대로 미국 시장이 연결된다면 아침에 어떨까요? 아침에 일단 무조건 뜨고 보겠죠. 왜? 오늘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서 국내 여러분 야간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간 선물 오늘 3포인트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해 개념이에요. 미국 시장이 목요일 날 확 빠지니까 우리도 확 빠지고 또 오늘 미국 시장이 올라가니까 아하 최소한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겠구나. 이걸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상해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좋든 싫든 이건 선택이 아니라 미국 증시 해석은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요. 참 오래됐습니다. 진짜 8년 동안 이렇게 말씀드려왔는데 여러분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 재산의 3분의 1 이상은 미국 시장에다가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경제 사이클, 그다음에 3대 패권을 갖고 있는 미국을 우리가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 살 때 뭐 삽니까? 주도주 사죠. 똑같은 주목권 중에서 뭐가 제일 강하냐? 주도주 사잖아요. 매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스트롱, 이즈 뷰티풀. 요새 집값 얘기 많이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 집값도 헷갈릴 겁니다. 어느 썸네일 부동산 전문가들의 썸네일을 보면은 계속 뭐 10억짜리 아파트 뭐 3억의 눈물에 방에 있어. 뭐 이따위로 제목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은 웬만해서는 안 바꿉니다. 자기네 뷰를. 한번 우리가 군자 표본, 자기가 만약에 어떤 뷰를 얘기했다가 전망을 얘기했다가 틀리면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계속 집값은 계속 폭락하고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몇 년 후가 찬스고 아마 계속해서 아마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죠. 여러분 기억 속에 계속 집값이 내려간다고 했던 사람들은 계속 내려간다고 할 겁니다. 반면에 집값이 위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가면 또 계속 그 뷰를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집값은 지금 내려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나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손수건 이론. 이미 서울 집값은 이미 뭐 우리가 구태여 강남이다 아니면 마용성이다 여의도다 이런 데를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서울을 중심해서 살살 이것이 이 서울에서 약간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줄 겁니다. 절대 자기들 뷰를 그들은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들께 맞을 때까지 계속 간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국은 이미 작년서부터 미국은 꼭집니다. 꺾어집니다. 대폭 나옵니다 했던 그 분들도 여전히 지금도 계속 미국 증시 폭락한다고 하지 않나요? 여전히 중국 투자하라고 하지 않나요?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장은 미국 장은 아니 중국 장은 폭등을 줄까 할 수 없고 미국 장은 폭락을 준다는데 저는 1도 동의할 수 없다. 기억하시죠? 어떤 노하우였죠? 상해 개념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스트롱, 이즈 뷰티풀, 손수건 이론. 항상 이렇게 움직일 때 뭐가 제일 강하지? 제가 저희 고객분들한테 얘기할 때도 항상 그런 얘기했어요. 인구 절벽,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저쪽 지방권은 한번 부동산도 꺾이면 제대로 올라오기도 힘들고 꺾일 때 가장 먼저 꺾인다. 그러니까 절대 서울에서 밀려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항상 저는 돈 되는 거는 항상 저희 회원님들하고 항상 공유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뭐랄까요? 열린 마음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재테크,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난 어떻게 어떤 방법을 갖고 해야 되는지를 조금만 신경 써서 여러분들 하신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보시면 주말 국내 증시는 둘 다 하락을 줬다. 왜? 미국 상해 개념에 영향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미국 증시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또 위로 올라가겠죠. 다만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위로 올라갈 때 얘가 올라갈 때 왜 두드러지냐면 그렇잖아도 우리나라 장은 100% 단위의 심리적인 저항선을 갖고 있죠. 올라갈 때 너 어디가 저항이 될 때는 음유선 3개가 됐습니다. 하나는 이동평균선, 하나는 직고점.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없죠. 직고점 없죠. 심의선 여긴 있죠. 2,900 또 올라가도 3,000선에서는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꼭 미국 증시가 아니었어도 이게 내려갈 때 얘가 위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위에다 갖고 왔는데 이게 위험하려면 언제가 위험하냐면 이럴 때가 위험합니다.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딘가 주가가 꼭 질 때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은 이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인데요? 월초 아래, 즉 발의 방향이 아래를 향하고, 근데 얘는 발의 방향이 지금 아직까지 위를 향하고 있죠? 그죠? 두 번째, 이게 둘 다 매도 올킬 구간에 있어야 됩니다. 얘가 5일평선보다 아래에 있고 20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5일평선 아래에 있지만 20선보다는 위에 있죠. 얘는 결론, 그러니까 아직까지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이 아니었어도. 하지만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가 어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5일선에 바디코스를 주면 그 다음에 얘는 올라갈 때 왔다 갔다 하는 소위 심겨루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직까지 발의 방향이 밑에서 위고 매수 올킬이 꺾어진 게 아니니까 얘가 끝났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역시 그건 아니지만, 하지만 분명하게 조심할 것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5일선 아래 대들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왔다 갔다 하지 쭉쭉쭉 뻗어가진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 선물이 위로 올라갔어도. 그럼 이쪽을 보실까요? 이쪽은 얘기할 게 없죠. 코스닥은. 왜냐하면 코스닥은 지난번에 이렇게 주봉을 보여드릴 때 60선이 얘가 60선이 쌍봉에 있고 21선이 쌍봉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얘는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테슬라가 올라가는데 왜 2차 전지가 안 올라가냐고요? 그건 테슬라가 올라가는 이유를 잘못 진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테슬라는 2차, 소위 전기차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기차가 되는데 그렇게 주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테슬라 올라갔던 것은 바로 AI 마지막 종착역이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또 하나 지금 8월 8일에서 지금 10월 달 연기돼 갖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소위 로보택시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테슬라가 하드웨어 쪽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빨리 2차 전지고 뭐고 살아나야 얘가 좀 예전처럼 빵 하고 올라가는데, 얘는 지금 주가 흐름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차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도 누차 얘기했던 대로, 하지만 국내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얘는 여전히 저층 아파트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얘는 괜찮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기 전까지는 괜찮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 천대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장을 이끌 때 두 개의 쌍두마차, 소위 얘기하는 하나는 경기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금리라는 것이 있는데, 미국은 금리가 아니어도 경기라는 놈이 엔비디아 중심에서 끌고 가는, AI가 끌고 가는 이 맛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맛도 없었다. 거기에 영향 딱 하나 받는 건 SK하이닉스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어쨌든 핫 이슈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얘도 여전히 내려갈 때마다 찬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놀라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금통위원 주소 2명이 3개월 내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주고 있다는 얘기는 국내 시장에 유동성을 공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때요? 만약 이렇게 움직이다가 미국이 죽어버리면 그냥 우리도 그냥 꺾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제발 이런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폭락을 준다. 작년부터 계속 미국은 폭락 준다. 미국이 폭락 주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전체 시장이 가라앉는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미국은 폭락을 주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고 중국은 올라간다. 이걸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항상 상해인이 뭔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얘가 살아있는 이유는 얘가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롱 패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엄청나게 제가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지그재그 파동을 줍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상승장일 때 매일 올라가면 안 헷갈리고 하락장일 때 매일 내려가면 안 헷갈리는데, 이게 상승할 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매남다만 일본말 조금 쓴다 그랬죠. 왔다리 갔다리, 내려갈 때도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축구 선수가 공을 몰고 들어갈 때, 손흥민 선수가 공을 몰고 들어갈 때 이렇게 몰고 들어가는 거 같습니까? 왔다 갔다 패스 줬다가 심지어 뒤에는 백패스 줬다가 그러면서, 하지만 가는 방향은 저쪽이잖아요. 결국은 상승이 놓이면 여전히 얘는 상승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래프가 조금 좀 안 보이실 텐데요. 요건 제가 큰 빅픽처 그림을 보인다고 좀 이렇게 써놨는데 나중에 제가 너튜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어제 주가 빵 빠졌는데 다시 얘가, 물론 제가 얘를 작성할 때는
새벽 2시 근처니까 요거보다 뒤에 가서는 조금 좀 S&P 선물이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얘가 밑에서 들어줬거든요. 근데 그랑 상관없이 얘는 여전히 이게 롱이라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여기를 나했던 요 라인 있죠.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정도의 주가 빠지면 이건 우리가 뷰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인이 버티기 때문에 우리가 덜 가고 늦게 갈 수는 있지만 우리 장도 쉽게 꺾어지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딱 머릿속에 박아놓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다 또 다양성을 씁니다. 자, 그러면 얘가 밑으로 조정받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이 끝났느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장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한꺼번에 싱크홀 현상,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얘가 어제 미국 주가가 조정받을 때 놀라운 현상이 발생됐죠. 그 그림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바로 이 그림입니다. 러셀 2000이죠.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시장이 만약에 금리 이자기 마지막에 끝날 때 어떻게 끝나냐? 화려하게 불꽃놀이 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막 못 샀던 사람들이 패닉 바잉, 포모. 야, 이거 내가 지금 안 사면 이거 영영 부의 이 지도에 내가 절대 나는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에 나는 퇴출당할 수밖에 없어라는 긴박한 마음이 있을 때 마지막 일반이 가입을 해줘야 그때 주가가 꼭지 친다는 말씀 주셨어요. 그 꼭지 칠 때 가장 마지막에 나온 현상은 한꺼번에 동반상승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때고 그 마지막 누가 들어야 되느냐 할 때는 바로 못 갔던 중소형성 종목군들도 들어야 된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예를 보십시오. 보세요. 미국의 빅테크 중에서 대형주가 딱 빠지는 날 얘가 이렇게 빵 하고 올라갔죠. 아마 이것도 제가 중간에 그랬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주가가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러셀 2000 지수거든요. 우리 옆에다가 제가 상품 하나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요건 1배수고요. 뭐 3타임스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URTY 같은 거 3타임스 하시면 됩니다. ETF입니다. 얘가 빵 하고 올라갔죠. 이건 그럼 어떻게 설 수 있냐면 미국 시장이 주저앉았구나 이게 아니라 얘가 손바뀜으로 순환매가 도는구나. 그러니까 먼저 올라갔던 종목군이 약간 조정받는 대신에 안 갔던 좀 메꿔주고 이건 무지하게 좋은 현상입니다. 만약에 얘는 계속 가는데 안 가는 게 계속 안 가면요. 얘도 가다가 지칩니다. 얘가 올라가다가 지칠 때 다른 것들이 메꿔주면서 올라가줘야 다시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줘야 다시 얘들이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에서 목요일에 나타났던 중요한 현상은 빅테크가 빠질 때 러셀 2000이 얘가 튀겨 올라가는구나. 또 하나 금리 인하가 되면은 좋아지는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이오입니다. 미바이오. 자,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미국 시장 혹시 매매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여기다가 미바이오를 투자할 때 연관된 ETF를 여기다 뽑아놨습니다. 이게 IBB가 1배수짜리고요. BIB가 2타임스짜리고요. LABU는 3타임스입니다. 초보님들,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할 때는 1배수를 할 거를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얘도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 모양이 보이시죠? 녹색이 이렇게 쌍마대 모양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20선이 이렇게 20 상방을 주면서 퍼펙트 패턴으로 주가가 위로 갑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주가 팔 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의뢰하는 종목을 제가 분석해 드릴 때도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하반기 온다면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군들은 어차피 거기에 한쪽에 편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듯이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것 봐라. 미국 주가에서 빠져내려갈 때 참고로 저희는 이런 걸 할 때 제일 탈렸던 거. 제일 스트롱한 게 뭐지? 뷰티한 게 뭐지? 저는 참고로 1라12 같은 걸 우리가 베팅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뭐가 제일 강하지? 항상 여러분 시선은 안 간 게 뭐지가 아니라 이렇게 딱 놓고 딱 뭔가가 템에고 떴을 때 그 중에서 제일 강한 게 뭐니? 그게 바로 AI에서는 엔비디아였던 겁니다. 그리고 제약발 섹터에서는 1라1였던 거죠. 항상 스트롱 이즈 뷰티풀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게 재테크의 기본이에요. 여기가 떠야 나머지 주변적이 뜹니다. 부동산이고 뭐고 다 똑같습니다. 절대 얘기지만 그들은 뷰를 바꾸지 않습니다. 한번 밀었던 사람들은 계속 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간다고 했던 사람은 얘가 다 여름이 깡돈 나오고 하더라도 절대 뷰를 잘 안 바꿉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위로 올라갈 때 거보세 그런 거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올라가다 또 빠져야 거보세 내려가지 않습니까? 라고 하듯이 내 자산은 내가 지키는 거고 내가 공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걸 못 느끼셨다면 여러분 재테크를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재테크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작은 겁니다. 내가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고 뭐가 잘 됐지 뭐가 잘못된지를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도가 상당히 필요한 거죠. 아, 빅테크가 빠질 때 다 빠지니? 아닌데 러셀 2000 올라가는데 바이 올라가는데 또 하나 아직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별로 주말장이고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차기 대통령으로 꼽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죠. 트럼프 지금 금리 나면 너 죽인다죠. 너 자른다 하잖아요. 사실 자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미국의 어느 헌법이든 어디에 여러분들 패드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자른 것도 마음대로 자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패드는 우리나라처럼 중앙은행처럼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배당까지 주는 뭐 JP모걸 중심으로 한 대주주들이 따라 있고 연평균 6%대의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른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이런 건 뭡니까? 금리나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많은 노벨 수상자들 중심에서 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 왜 물가가 더 위험하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하나 트럼프는 금리 인하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금리 인하를 하는데 좁아진 때 하지 말고 자기가 대통령은 되면 하라는 겁니다. 부동산업자가 금리 내리는 거 싫어하는 부동산업자가 있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제가 왜 그 얘기하냐고요?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얘입니다. 자, 이게 이름이 좀 긴 것처럼 보이는데 길고도 하나 수 없습니다. 그냥 얘는 그러니까 XHB 화면에서 잘 보이나요? TV에서 앵커님 잘 화면에 글자 보이나요? 아, 네. 이게 뭐냐면 S&P 500의 홈 빌더 그 ETF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부동산 관련된 것도 올라간다 그러면 다른 거 복잡하게 종목 찾지 말고 얘를 찾으십시오 해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께 요거 XHB 얘를 찾아온 겁니다. 얘가 어떻습니까? 얘도 역시 60 위에 올라가죠. 이거 3번 패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 아, 이것 봐라. 빅테크가 두들겨 맞을 때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얘가 내려가는 대신 딴 것들이 올라가고 있구나. 러셀 2000,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섹터, 그다음에 건설 섹터, 얘도 올라가는. 이건 어떤 순박한 현상. 아, 이건 순환매가 가는 거지. 시장이 끝난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는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찐강입니다. 아, 그럼 이거는 이제 얘는 장이 안 끝났어. 롱 패턴이야. 그리고 딴 게 올라가. 이걸 증명한 거고요. 그러면 엔비디아, 테슬라, 기타 등등 빅테크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미 수익을 나셨던 분들도 내가 어떻게 얘를 정리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등장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바로 물쇠비 이론입니다. 자, 갈까요? 보시죠. 자, 보십시오. 얘가 장대 한목을 확 때렸죠. 누차 얘기했습니다. 저희 클래스에서는 얘가 올라갈 때 이게 140달러. 과거로 기준 친다면 얘가 1,400달러였겠죠. 왜냐하면 1,500, 얘가 올라갈 때 이거 몇 번 제가 그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500달러라는 마디존을 돌파할 때 얘는 6개월 동안 얘가 쉬었다 갔어요. 가긴 갔는데. 얘가 1,000달러 돌파할 때 3개월 동안 쉬었다 갔어요. 그럼 얘가 1,500달러 돌파할 때 얘는 몇 개월 동안 쉬었다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엔비디아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 어디 들어왔냐면 소위 얘기하는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함부로 얘를 끝났다 하시면 안 됩니다. 끝날 때 이렇게 안 끝납니다. 그 주가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얘를 이미 얘가 1,400달러 위에 올라갈 때 그때는 얘가 좋은 매매라고 그래갖고 3분의 1은 매도를 때려들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좀 올라가다가 전날 장대음봉을 맞았다 오늘 다시 올라가잖아요. 얘가 이 영역, 이 장대음봉의 이 영역, 얘가 요 장대음봉의 요 영역권 때 요 들어가면 나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은 때려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때려주고 그걸 바깥아들인 것이 테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있느냐? 마디존에 걸려 있습니다. 정거장에 와 있습니다.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장대음봉을 준 다음에 얘가 주가가 이렇게 들어주는 걸 보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물쇠비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 야, 드디어 얘가 다시 본격적으로 앞에 있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게 가을 때는 어떤 현상이냐면 이 장대음봉을 능가하는 장대양봉이 역을 돌파하는 장대양봉을 주면 이제 얘가 소멸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 장대 음봉이 있었죠. 여기도 똑같이. 장대 음봉 다음에 여기서 상당히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거나 혹은 적산벽을 주면 너 드디어 돌파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빅테크들이 장대 음봉을 때렸다가 올라갔다 그래서 야 신난다. 올라갔다 쫓아가지 사야지 그러면 이건 잘못하면 단기적으로 고점대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무리 미국을 여러분께 강하게 밀어붙이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데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내려갈 때는 그 누구에게 내려갈 때는 찬스에 없는 분들은 근데 올라갈 때는 얘가 장대음을 맞으면 걔는 거기서 왔다 갔다 계속 혼자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테슬라. 자, 테슬라도 한번 보시죠. 이게 얘가 확 빠졌죠. 얘도 올라갈 때 250달러가 중간 마디존이고 다음 해가 맥시멈 제가 보는 구간은 300달러 정도를 보고 있는데 얘도 아직까지 이게 너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게 중방에 이게 올라갈 때 N자 20은 N자인데 녹색은 N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이렇게 직종고점에서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또 올라가도 직종고 저쪽에 직종고점이 있거든요.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찰나에 로보택시가 8월 8일 날에서 10월 달로 연계된 거죠. 이 8월 8일도 여러분들 이 일론 머스크가 뭐를 겨냥한지 잘 읽게 됩니다. 중국은 올림픽이 열렸을 때 8월 8일 8시 8분에 열렸죠. 중국인들은 이 팔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 개념을 염두에 두시면 테슬라가 지금 무슨 정책을 쓰고 있는지 가늠할 겁니다. 이런 건 번외편에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올라갈 때 얘도 똑같아요. 아까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 500마디, 그 다음에 1000마디, 1500마디. 테슬라 올라갈 때 250마디, 300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왔다 갔다 한다. 근데 그럼 이제 테슬라가 오늘 올라갔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이 장대 음봉의 영역을 아직 갇혀있죠. 그럼 얘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내려간다 그러면 이건 없는 사람들한테는 또다시 매수의 찬스입니다. 왜? 혼자는 외로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절대 장은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란 말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99.99 장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장은 왜서 얘가 아까 물세비 파동 얘기잖아요. 이게 쭉 가다가 이렇게 장대음으로 확 빠지는 건 이제 물표면에 단 거예요. 이게 물세비가 안 나올 물표를 닿지 않을 때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물표를 한번 닫고 나면 그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결국 꼬르륵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나오면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왜? 얘가 잠시 테슬라도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와 있구나. 없는 사람들한테는 내려갈 때는 찬스지만 가지고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한테 일부 챙겨줬다가 다시 매매를 하는 일부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것들 역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물시비 파동을 제가 한 장으로 여러분 공부하기 좋게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물시비 파동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WTI 제가 유가 고점을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CPI가 지난 6월 달에 9.1에서 CPI가 꾹 지났을 때 그때 예측했던 이 자료가 바로 이 물시비 파동이라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이거는 여기도 이렇게 짱대물 나면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쭉 빠졌다 다시 올라가죠. 이게 아까 소위 얘기했던 3times짜리 LABU 이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의 3times짜리 요 그림을 보시면서 내가 뭔가 갖고 있었는데 얘가 뭔가 장대물을 확 때렸잖아요. 장대물을 딱 때린 종목을 얘가 올라갈 땐 절대 쫓아가서 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얘가 장대음봉을 다시 장대음봉을 장대양봉으로 돌파한 다음에 이때도 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믿을 수 없으니까 장대양봉으로 돌파한 다음에 완만하게 눌림목을 주면 그때 비팅 가능합니다. 아니면 그냥 얘가 밑에 갈 때는 오케이. 분할법은 제가 얘기했죠. 이평선 매매법은 뭐니 여기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을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세비 파동으로 얘가 움직였구나. 그렇게 장대물 받은 다음에 주가가 그냥 확 밑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파한 케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뉴스케일 기억나시죠? 그죠? SMR, 소형 원자로. 그죠? 얘를 보십시오. 얘를 보시면 여기 중간에 여기 보시면 얘가 양봉 옆에 커다랗게 여기 음포선이 이렇게 있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죠. 얘들은 그러면 이건 뉴스케일 같은 거는 올라가는 겁니다. 얘도 하이캔들, 양, 양. 이것도 저희 수강생분들이 킵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매매야. 이게 내 거가 되는 겁니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 미국 시장을 여러분들이 3물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안 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론만 갖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또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얘들은 여러분들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권해드린 겁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미국 시장이 CPI가 세 가지의 체크포인트를 던져줬는데요. 그날은 주가가 빠졌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3대 체크포인트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체크포인트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이것 봐라. 요번에 CPI가 전망치가 플러스 0.1이었는데 얘가 요번에 플러스 0.1이었는데 마이너스 0.1 왔어요. 이건 뭐냐면 2020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CPI가 마이너스를 때려준 겁니다. 2020년도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렵던 그때 아닙니까?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빠졌다는 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 과연 얘는 도대체 어떤 결과를 잉태할까요? 그 다음에 코어 CPI가 연간 상승률이 3.3이 나왔습니다. 전망치는 3.4였고요. 얘는 2024년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라는 것이 두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네, 가장 우리가 시각적으로 와닿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주거비는 늦게 옵니다. 늦게 나옵니다. 뒤처진다는데 드디어 주거비가 둔화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는 금리 인하를 할 때 조금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구나. 무슨 얘기냐면 올해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10월 정도 돼야 해. 심지어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게 싹 죽어버린 겁니다. 왜? 이 숫자 하나로 인해서. 하지만 여기에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만약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물가가 잡히면서 만약에 노동시장까지 급속하게 냉동이 된다면 이건 너무나 이거는 긍정적인 재료가 아니라 이건 오히려 악재가 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기가 둔화하네. 그 그림도 뒤에 하나로 준비했으니까 참조해 보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체크될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물가는 완전하게 잡히는 게 되네. 근데 경기는 이제 온통 여러분 신경은 이게 다가오는 사이에 물가 지표도 봐야 되지만 경기 지표, 즉 노동 지표를 예전보다는 더욱더 매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만약에 얘까지 같이 꺾어버리면 이건 호재가 아닙니다. 금리 인하가. 오히려 엄청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가 금리 인하기 전까지가 가장 편안한 매매 방법이라는 것을 눈이 빅피 시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가 미국 시장 수익률이 어떻게 됐습니다. 팍팍 빠지고 있죠. 바로 이게 CPI가 나왔을 때 축 빠졌던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밑에 2년짜리도 여기 확 빠졌던 거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급격하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오늘 아침 거로 이게 갱시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죠. 얘가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 이거 안 바꾼 것 같다. 여러분 얘보다 더 최신 재료가 있는데 뭐 거의 비슷하니까요. 자, 이게 결론적인 재료 내용은 자, 지금 12월 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12월 달 여기까지 나와 있죠. 여기까지 나왔는데 얘는 좀 얘가 바뀐 내용 같긴 하네요. 이렇게 바뀌었군요. 바뀌어 있네요. 자, 요걸 뭔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12월 달입니다. 올해 12월 달까지 금리를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12월 달입니다. 12월 달까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세 번 내릴 가능성이 무려 50, 이거 더해 보십시오. 54.5입니다. 50%를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여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정도에서는 알고 매매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 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얘를 대충 빼버리면 94.4가 되나요? 어쨌든 얘는 90% 이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달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맺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런 부분들은 어떤 변화를 줄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것은 바로 환율의 변화입니다. 그토록 안 내려가던
일본의 엔달러가 장대로 확 꺾어지는 거 보이시죠? 역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올라가려면 이것이 우리가 50원 단위 막히고 있다는데 1,400에서 이미 막혔죠. 근데 이게 확 빠졌어요. 그럼 얘가 올라가더라도 1,400원은 강력한 매물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미국 시장을 투자하셨잖아요. 미국 시장을 투자했으면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고는 달러로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달러가 잔뜩 있는 분들은 이미 얘가 이렇게 내간데 올라갈 때 저희는 저희 수강사한테 반은 달러 인버스로 해제 놓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얘가 계속 올라갔다 막힌다면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달러가 많으신 분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은 인버스로 해제 놓는 전략을 이렇게 한번 고려해 보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한 장의 그림으로 준비했다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1번, 2번, 3번, 4번. 금리를 내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9월 달 거근처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금리를 내릴 때 이 금리를 내리는 원인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만약 금리를 내릴 때 이 원인이 그냥 물가가 잡혀니까 금리 내린다가 아니라 야 이거 경기 침체도 몰고 와 그러면 금리를 내릴 때 금리 내는 것은 절대 호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번 여기 어딘지 아시죠? 1번이면 얘가 2000년, 2001년도에 IT 버블 터질 때하고 9.11 테러 터질 때네요. 이때 금리가 6.5였었거든요. 6.5에서부터 금리가 밑으로 그린스퍼 의장 때인데 1%까지 얘가 내려가는 동안에 금리는 내려가는데 계속 주가도 같이 동반해서 빠지잖아. 왜요? 금리를 내리는 이게 금리를 내린다고 할 때 얘가 세제에 더 물이 부어지고 있는데 이거 금리를 내리는 게 호재가 아니라 금리 수준이 절대 수준, 소위 제가 맨날 똥금리 수준 나오죠. 금리가 초저금리 상태 오기 전까지는 이 금리가 내릴 때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악재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그런 모습이었고요. 여기는 바로 5.25에서 제로금리까지 빠질 때 이거는 2008년도니까 리먼 사태 터질 때네요. 금리 내려도 주가 빠지잖아요. 거꾸로 여기 보면 3번, 4번 구간 트럼프 재임 시절에 금리가 3번이나 올라가고 4번이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 왜 그렇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가 올라가는 건 그렇습니다. 금리라는 것이 찬물로 작용하더라도 법인세를 감세 정책을 쓰면서 세제 더 물어 갖다 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겁니까? 나의 9월 달까지 체크 포인트 이제는 더 이상 온통 시선은 물가 쪽에 머무는 게 아니라 물론 물가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CPI, PPI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PC 여전히 중요하지만 얘가 그다음에 금리 난 다음에 주가가 분명히 미리 선방이 되니까 한 번은 여기서 와장창 하면서 목요일 나타났던 것이 한 해 축소방이죠. 얘가 그게 오히려 나타나면 떴다가도 확 가라앉히거나 불꽃놀이가 나오면 근데 더 중요한 빅픽처. 그럼 얘가 금리 난 다음에 그걸 들여밟고 삽비지수밟고 날아가려니 아니면 얘가 꺾어지려는 것은 다름 아닌 경기의 잣대를 봐야 되고 그 경기의 잣대는 가장 우리 시선에 가까이 있는 것은 바로 고용지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역시 우리가 다음의 대응 전략은 얘가 이제 여기 월이 바뀐 다음에 얘가 이렇게 트리플 크라운이 매도 이렇게 나올 때 이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얘가 이게 아니어도 1차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이게 5일선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쌍봉을 주면서 혹은 여기 이선 바드가 나오면 그때 나는 어느 정도는 내가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아직까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내려갈 때 매수가 있는데 단 이렇게 5일선 바디 준다면 계속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혼조 양상이 있으니까 올라갈 때 추참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는 좀 줄여놓고 대신 밑으로 조정 줄 때 받아줘야 되고 이럴 때 특히 월량 종목을 중에서 베팅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0시 반 너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